얼마 전 신규 장갑차 도입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한국에게 쓴맛을 보게 했던 호주. 최근 들어 무기 구매 사업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면서 보병 전투차 사업의 신규 도입량을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자주포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해버렸는데요. 레드백으로 보병 전투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주포의 단독 공급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보병 전투차 사업을 그토록 질질 끌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죠. 한화에선 아직까지 호주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호주 측에서 아직까지 한국 방산에 미련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 무기 체계가 아닌 FA-50이나 KF-21 등 전투기 쪽에 대한 관심이었죠. 호주의 한 군사 매체가 카이의 강고영 사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호주와 카이가 협력하는 것이 첨단 무기의 확보는 물론이고 호주 국내의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같은 날 한국이 공개한 전투기 관련 신기술들에 대한 반응으로도 보이는데요. FA-50과 KF-21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투기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상품성이 더욱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호주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린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함으로써 호주 방산업계에 눈도장을 찍었던 카이. P-50B에 탑승한 블랙 이글스 비행팀이 호주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리며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하자 호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는데요. 카이는 이날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해 KF-21, T-50, LAH 등 주력 상품들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훈련기 사업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지난 2일 카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이 호주 군사매체 APDR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의 강고영 사장은 APDR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T-50을 홍보했습니다. 강 사장은 T-50의 진정한 경쟁력을 KT-1 기본 훈련기 개발 이후부터 축적해온 기술 및 사업 역량과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결합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부터 공공 전투 목적으로 개발되어 초음속 비행이나 애프터버너 등 핵심적인 기술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죠. 강 사장은 운용 데이터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서 입증했다며 국가 간 기술 산업 협력에 대한 요청을 자주 받는다. 유사한 계약도 성공적으로 이행한 바 있으며 호주 내에 많은 잠재적 파트너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뜻밖의 발언 역시 입에 담았습니다. KF-21에 호주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 사장은 호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콕 집어 FA-50은 물론 KF-21도 설계상 유사성이 있다면서 KF-21을 확보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매체 측에서도 F-35, F-16, KF-21, FA-52 모두 형제 플랫폼으로서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공급망을 공유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기획하고 있는 KF-21의 추후 확장성 역시도 높게 평가했는데요.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뿐만 아니라 인터뷰 당일 최초 공개된 다목적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던 그 시간 한국의 대전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3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KF-21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공개했는데요. 기존에 이미 연구 중이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이디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즉 몸티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대공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이 날로 발전하니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위험한 곳에는 무인기를 대신 보내거나 유인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면 무인기가 대신 공격해서 적에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공격하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인간과 무인 드론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등 방산 선진국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온전히 혼자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무인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완벽히 대체하려면 개발비와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성비를 생각한 설계로 단순한 임무 수행만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ADD와 대한항공이 KUS-LW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공개된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해서 KF-21 보라매에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KF-21과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일반적인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작은 크기라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대신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방해 임무를 대신하거나 일회성 자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로열 윙맨이 아닌 로열 윙맨의 윙맨을 카이가 제안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무인 합동작전을 위한 무인 비행기는 완전 단독작전 무인 전투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비행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종주국인 미국 역시 이미 두 종류의 무인 편대기를 완성은 했으나 앞으로도 많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개발 및 시험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다른 로열 윙맨 기종보다 먼저 비행시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 중인 무인 편대기는 한두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두 발의 소형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성능인데 어차피 이 수준으로는 대공 표적이든 대지 표적이든 임무 1회에 한 번 이상의 교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마치 전투기 편제처럼 하이로우 믹스 방식으로 소무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가 조합되면 KF-21 한 대에 더 많은 숫자의 무인 편대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을 하면 무장 탑재량이 많은 무인 전투기가 마무리 공격을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특히 교란 및 전파방해 등 임무가 부여되는 전자전에서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활약한다면 KF-21은 적의 강력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피해서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탄도미사일 및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 공군의 북핵 대응작전인 일명 킬체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무인 항공기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받아 부품 수입이 몹시 어렵고 국내 개발도 이에 따라 다소 더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중량과 엔진 체급을 낮출 수 있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어지므로 KF-21 및 FA-50과 패키지로 묶어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의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을 실증, 2037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KF-21뿐만 아니라 FA-50 관련 카이와 협력하고 있는 LIG 넥스원도 한 건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3에서 FA-50 탑재용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를 처음 선보인 것입니다. 폴란드 수출 사양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FA-50에 탑재되는 에이사 레이더가 국산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매우 뜨거운 소재였습니다. 결국 FA-50에 국산 레이더가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FA-50에 맞춰 새로 소형화 개발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FA-50PL이나 FA-50 블록 20에는 국산 레이더가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관측은 그대로 맞아떨어져 실제로 폴란드행 FA-50에는 레이시온제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되게 되었는데요. 아직 FA-50 GF1호기가 폴란드로 넘어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LIG 넥스원이 먼저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내놓고 통합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FA-50에 새로 탑재되는 에이사 레이더는 국산 기술로 개발해 KF-21에 탑재하고 있는 모델을 소형화해서 넣을 계획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전투기 간의 체급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이돔의 크기 격차와 발전량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일을 해낸 것인데요. 비록 테스트까진 거치지 못한 단계라서 바로 탑재하지는 못하지만 성능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공중, 지상, 해상 목표에 각각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화 갈륨 소자를 활용한 TM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 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 시험 등 검증을 위한 숙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업체 자력으로 극복하기에 어려움 많다며
앞으로 민관군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LIG 넥스원이 주로 유도무기 개발을 맡아해왔던 기업이다 보니 카이로부터 A사 레이더의 테스트베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카이가 최근 자사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많은 방산 업체들과 접촉해 협력하고 있는 만큼 LIG 넥스원과의 협력도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랫폼 개발에서 멈추지 않는 한국 전투기의 진화에 해외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조만간 한국산 전투기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호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전투기가 전 세계 방방곡곡의 하늘을 메우는 날이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